네, 이 어펜딕스 부분은 이제 뭐 제가 강의 교재에는 없는 부분을 추가한 건데요. 이제 머신러닝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 이제 디시전 트리, 그리고 K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이제 디스크리미너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느냐, 쓰기 위해서 걔네들을 쓰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써보기 위해서 개념적인 부분에서 정말 그냥 짧게나마 설명을 하려고, 아이디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만 하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은 그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설명이 되는 부분을 LDA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는 선형 판별 분석도 사실은 디멘전 리덕션의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멘전 리덕션의 관점에서 사실은 부분이 굉장히 사실 그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성분 분석을 할 때 이 전체 주성분 분석에서 전체 베리에이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엑시스를 찾아서, 실제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그 그룹에 대한 구분 없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베리에이션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엑시스를 찾는, 첫 번째 이 엑시스를 찾고 그 다음 이 엑시스를 찾는 게 주성분 분석에서의 디멘전 리덕션의 이제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 판별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일단 뭐 판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실제로 이 두 개의 그룹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그룹 안에서는 음, 이두 개의 그룹 안에서는 실제로 이 이 베리에이션 자체가 사실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작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룹끼리는 잘 모여 있었으면 좋겠고 그룹 간에는 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평균이라고 치면 이 평균 간의 거리에 대한 개념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이 원래 데이터가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공간에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데이터를 다 이 낮은 공간으로 이동시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주성분 분석으로 가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으면 낮은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이렇게 들렸을 때 이 공간으로만 옮겼을 때 베리에이션이 제일 크게 만드는 공간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엑시스는 360도를 따라서 무수히 많은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그 엑시스로 데이터들을 다 내려놨을 때,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 집단이 자기들 집단 안에서는 정말 오밀조밀하게 잘 모여 있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작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그룹 간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에서의 평균과 평균 간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가지고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해서 얻게 되는 게 이 축이 아니라 이 축을 찾게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선형 판별 분석에서의 이 직관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실제로 그래서 한 차원 더 낮은 직선의 공간, 3차원이라면 평면의 공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선형 판별 분석이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부분들인데, 그래서 요렇게 똑같이 지금 생긴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가장 베리언스가 작아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방향성을 내리게 되면 안에서는 가장 오밀조밀하고 둘 사이의 거리는 크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지는 이 엑시스가 판별자가 되고,
이 액세스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중심 평균과 평균 사이에 어떤 적절한 점을 찾아서 가르게 되면 얘가 판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얘가 앞서서의 L 스타 X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적인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럼 이런 데이터에서, 사실 이런 데이터는 얘 하나 찾으면 이렇게 내렸을 때 완전히 다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하나에 더 어떤 그룹이 더 있다거나 하면 사실 하나의 디렉션만으로 부족하죠. 부족할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나누는 게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디멘전 리덕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를 찾은 거니까 그거에 오토고널한 다른 하나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좌우로 이렇게 한번 나눴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디렉션에서 또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기준을 이렇게 마련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디렉션에 대해서도 그러면 컨디셔널하게 첫 번째 디렉션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그런 기준을 한번 나눈 거에 디펜던트 하게끔 이 윗공간에서는 여기서 뭐 이 값 기준으로 이쪽에 있으면 다른 거, 이쪽에 있으면 또 다른 집단, 또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빨간색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 공간에서 이렇게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서 여기 있으면 다른 거, 여기 있으면 다른 거, 이런 식으로의 추가적인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가 계속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함수들이 다 선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어쨌든 선형 판별 분석의 직관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판별 분석인 경우에는 그 판별자가 이 분포 자체가 이렇게 형태가 같은 게 아니고 형태도 다르고 방향성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S가 S1과 S2가 다 완벽하게 다른 거야. 그러면은 이 그 어떤 이 프로젝션의 공간 자체를 우리가 얘네를 실제로 이 가장 분산이 이 안에서는 가장 분산이 작게 되고 평균들 간의 거리는 가장 멀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션의 공간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차 함수의 꼴로밖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제일 부분 작은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프로젝션이 되면 여기 이제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부분이 제일 작은 거니까 이쪽으로 프로젝션이 돼야겠죠.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을 나중에 스트레치 해가지고 직선으로 펴고 되면 여기 좀 있고 여기 좀 있는 형식으로 가장 잘 구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 방향성이 2차 함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이렇게 폈을 때 이 가르게 되는 이 만약에 직선 하나 선택한다면 걔가 원래 공간에서 그대로 직선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직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서로 다르게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 판별 함수와 선형 판별 분석과 이제 2차 판별 분석을 가르는 직관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기하적인 이제 해석이 해당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멀티베리의 노말이 사실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꼴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처의 형태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믹스처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차원 공간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번 그룹과 2번 그룹이 나뉘는 건 맞는데 1번 그룹이 하나의 노말로 있는 게 아니고 2번 그룹도 하나의 노말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노말의 믹스처의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의 쉐입이 또 있겠죠. 만약에 평면상에서 바이베리의 경우로 보면 사실 그냥 등고선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피크가 있고 여기도 피크가 있는 나름 다른 로컬 피크 두 개가 있는 것 같은 뭐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앞만 봐도 얘네는 같은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그룹인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말이 이제 믹스처의 형태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타당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노말만 가정하는 것이 너무 강한 가정이다라고 할 때 이런 믹스처에 대한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믹스처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에 해당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함수 자체도 우리가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뭔가 그 뒤에 사용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맡겨놓는 부분이고요. 그냥 어쨌든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인 어쨌든 아이디어만 어쨌든 받아놓자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확률 모델을 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그냥 두 개의 집단을 가장 잘 가르는 어떤 직선의 형태를 갖는 또는 평면의 형태를 갖는 거. 우리가 직선, 평면은 다 결국 차원이 높아지는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이 아닌 그러니까 직선, 리니어의 형태로 어쨌든 보이는 형태를 갖는 거를 그런 판별자 하나를 찾는 게 어쨌든 목적인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은 이 마진의 공간에 해당하는 이런 공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 공간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 두 집단을 어쨌든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는 이런 집단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클리어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뒤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 굉장히 넓게도 가능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완벽하게 가르면서도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실제 베스트라고 하는 거를 찾고 싶은데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를 찾고 싶은데 찾고 싶은 게 아이디어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마진이라는 부분, 내가 정말 이 공간을 사실은 최대한으로 넓히고 싶은 거인 거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들이 늘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걸로 나오지는 않겠죠. 늘 그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적절히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자, 완벽하게 가르는 것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아. 근데 전체적인 집단은 어쨌든 최대한 멀게 만들고 싶어. 대신에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일부 몇 개의 에러는 내가 허용할게 라는 거예요. 요 정도의 에러는 내가 허용할 테니까 이제 요 정도는 어쨌든 요 안에서 들어온 어떤 것들은 내가 이제 그냥 일종의 뭐 오차라는 개념으로 내가 허용할 테니까 걔네들은 어쨌든 이 공간 안에 들어와도 되는데 나머지들은 어쨌든 최대한으로 벌려놓을 수 있도록 나는 이걸 찾고 싶어라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이 오차 허용 오차에 해당하는 점의 개수만큼이 서포트 벡터라고 이름을 붙여요. 우리가 요 공간 안에 어쨌든 들어와 있는 녀석들에 해당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뭐 사실 왜 서포트 벡터라고 이름을 붙였는지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근데 뭐 기하적인 부분은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으로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기원을 찾자면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보다 넓은 이만큼 넓게 표현되는 공간을 어쨌든 찾고 싶다라는 게 아이디어고,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최대의 오차, 내가 생각하는 최대의 오차 정도까지는 이 안에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갈라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점의 개수만큼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수에 해당하는 그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사실은 실제로 요 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잘못 어사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실은 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오차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원래는 빨간 점이지만 이제 파란 점으로 잘못 어사인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될 거고, 얘도 실제 파란 점이지만 빨간 점으로 잘못 어사인이 되게 될 건데, 어쨌든 그거는 내가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로 생각할 거니까, 나머지들은 정말 완벽하게 가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찾게 되는 아이디어, 그런 플레인을 찾겠다라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부분은 우리는 이 직선의 형태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데이터는 굉장히 복잡하죠. 기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으면 직선으로 가르는 걸 찾을 수 없잖아요. 뭘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직선의 아이디어를 곡선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곡선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직선은 유지한 채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안에서 특히나 많이 활용되는 커널 접근 방법이에요. 이제 커널이라는 부분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 커널은 데이터의 차원을 늘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차원 또는 두 차원 만약에 차원을 늘리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또 다른 스트럭처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리니어한 펑션으로 이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리니어한 펑션으로 이 판별자를 서포트 벡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게 되느냐, 얘네를 뭐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사실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해당하는 r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된다면, 그 값에 따라서 만약에 뭐 제곱을 시킨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부터 멀수록 이 z 값이 커지는 어떤 함수 하나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은 중간에 몰려서 아래쪽에 있게 되고 빨간색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이 3차원 공간을 완벽하게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평면을 찾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평면은 일직선의 이제 확장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찾는 거죠. 그렇게 찾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찾은 이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이제 원래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형성된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얘보다 안쪽에 있으면 파란색, 바깥쪽에 있으면 빨간색이라는 곡선의 규칙을 얻게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커널의 공간에서는 직선으로 표현되는 거다라는 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디시전 트리인데요. 트리 자체는 어쨌든 뭔가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는 더 쉽고요. 뭐 yes no 또는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에서 갈라지는 거고, 뭐 연속형인 경우에도 그러면 특정 값보다 크면 왼쪽, 뭐 작으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트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트리는 이제 뭔가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특정 값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를 나누고 있으니까, 크냐 작냐를 통해서 이제 디스크릿이 이제 일종의 한 번의 클래시파이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두 번 각각의 나뉘어진 공간에서 위에서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고, 아래쪽에서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한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 트리가 하나 더 한 층이 더 생긴 거죠. 가지가 이제 점점 더 뻗어 나가죠. 그런 거고 여기에서 또 더 복잡하게 점점 더 추가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보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이런 데이터를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곡선까지는 얻기 어렵고 그 곡선에 최대한 가까운 어떤 리니어 펑션들의 조합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디시전 트리의 이제 일단 직관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사실 몇 개 층까지 고려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옵티미제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직접 한번 써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이제 가장 가까운 K계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개체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3 니어리스트 네이버다 하면 가장 가까운 3개를 이제 포함시키는 이 네이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팅을 하는 거죠. 2개가 연두색이고 하나가 주황색이니까 이 검은색 새로운 점은 연두색으로 어사인을 한다. 라는 그런 규칙을 통해서 이제 일단은 경계를 점점 만들어 나가는 형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 어떤 이 K-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완벽하게 non-parametric한 방법이에요. 새로운 개체가 그냥 들어오면 어느 점에 위치하겠죠. 그 점에서 제일 가까운 거 찾습니다. 보팅해서 어사인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예측을 그냥 정말 그냥 거리와 그냥 다수결 이걸로 그냥 이제 하는 거지 뭐 어느 모델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전혀 아닌 그런 거에 해당하겠습니다. 어쨌든 퍼포먼스에 최대한 관점을 맞춘 어쨌든 그런 방법에 해당하는 non-parametric한 방법인데 그래서 실제 사실 뭐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데 얘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어떤 그리드 포인트를 나눠 가지고 그 각각의 그리드 포인트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어떤 이 도식화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도식화 이렇게 한다고 치면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도 근데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여러분이 K를 증가시키다 보면은 K를 3에서 5, 7 뭐 그러니까 어쨌든 다수결이 나눠져야 되니까 홀수의 형태로 증가시켜서 많이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선이 점점 직선에 가깝도록 이제 변형되어 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K를 선택하는 걸 일단은 좀 이제 좀 방지해야 돼. 그러니까 좀 멀리 해야 되고요. 그럼 뭐 적절한 K를 선택해서 이제 하게 되면 뭐 적당히 스무스한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상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 또 뭐 그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간 이 점들 간의 거리의 개념에서 봤을 때 그 사용하는 변수가 엄청 많더라도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전에 배웠던 다차원 척도법 같은 것들을 또 고려해서 저차원의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나름의 이제 또 잘 표현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사실은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를 했으니 사실 뭐 코드를 어떤 또 코드에서 어떤 패키지에 어떤 코드를 쓰면 어떤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쓸 수 있다, 디시전 트리를 쓸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습 시간에 소개를 해줄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해보고 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어쨌든 저는 사실 이 다별량이라는 과목에서 다별량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잘 설명하고 잘 활용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어쨌든 잘 받아들일 만한 접근들을 그런 것들을 분석 결과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각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방법적인 부분도 뭐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분석된 결과를 어떻게 잘 표현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최대한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세련된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뭐 그게 이제 제 마지막 당부가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체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이제 연습 강의에서 이제 연습 수업에서 이제 뭐 조교들이 강의를 하겠지만 제가 그 장소에 갈 거니까 우리 연습 수업을 통해서 이제 또 만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뭐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뭐 사실 녹화를 너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좀 말은 길어지고 또 횡설수설하는 부분들도 은근히 생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진 않은데 다시 녹화를 할 자신은 없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뭐 강의를 잘 보시고요. 잘 듣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연습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한 학기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뭐 어디에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연습 수업에서 만나겠죠. 자, 마지막 인사는 연습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